이번에 분석해 될 종목은 수산 INT라는 이재명 테마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에 들어가긴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 지난 거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금 우리 유료 회원들이 지금 많이 들고 계신데 말이죠. 자,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지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보면 이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죠? 자,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박스권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박스권의 상위선을 돌파를 하고 살짝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죠? 자,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역시나 또 두 번째 작은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래서 상승을 기반으로 하는 이 박스권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박스권이. 자,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박스권이 또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그죠? 자, 이 부분에서는 하락을 하는 박스권이 나와요. 자, 이러한 박스권을 요즘 만드는 게 새로운 트렌드라는 것이죠. 새로운 트렌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전의 기술적 분석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이런 박스권을 무시하고 오르고 내리고 그냥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든지 또는 뭐 골든 크로스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자꾸 접근하고, 또 정배열 역배열 이런 부분으로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새로운 트렌드에 쫓아가지는 못하시니까 계속 그 방법만 고수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좌가 어떻게 수익이 나지 않아요. 계좌가 늘어나야 되는데 멈추거나 오히려 손실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회원분들은 요 밑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가, 그죠? 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쁘게 한번 볼까요? 자, 요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다가, 자, 요 부분에서 끊어냈는데 요 부분이 보이면 요 부분은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 구간을. 제가 오늘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자, 박스권을 거치고 박스권을 두 번 거치고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이때 이 지점에서 매수를 했다가 왜 이 지점에서 매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려보면, 여기서 우리가 상승을 하다가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 장대 음봉이 터지죠. 우리가 일정 부분 상승을 하다가 장대 음봉을 만나면 일단은 매도 타임이라는 거예요. 매도 타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요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고 계세요. 그래서 일정 구간 상승을 하면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그 다음 상승을 기반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만의 프레임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라는 건, 주식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신의 영역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상승한다? 그런데 이날 하락을 했어요. 저희들은 이때 팔았습니다. 요 지점에서 팔았어요. 자,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다시 상승을 하니까 괜히 파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프레임이 흐트러져 있다는 거예요. 프레임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투자하는 방식을 새로운 트렌드에 접목을 해서 어떤 프레임을 만들면 그 프레임에 맞게끔만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이리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만의 어떤 투자 기법을 절대로 만드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들 전문가들은 항상 조금은 뒤처지시는 그런 전문가님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어떻게 전문가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 회원 수들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대략 한 180명 정도의 회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문가님들도 새로운 트렌드에 이제는 적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의 방식을 고수해서는 절대로 이 많은 회원분들의 수익을 낼 수 없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들은 경제 전문가, 통계 전문가, 회계 전문가, 그리고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각각의 전문가 파트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 우리가 종목을 분출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 프레임은, 제 프레임은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이때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상승을 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때 운 좋게 이렇게 상승을 해서 수익이 많이 났다 한다 하더라도, 자, 지금 현재 이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하면 급락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구간에서 만약 요까지 푹 떨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또 이게 맞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만의 프레임을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만드셔야 된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은 강조 싶은 어떤 프레임은 뭐냐, 고점에 왔을 때 장대 음봉이 뜨면 일단은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매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셨다시피 저희들이 매도를 한 시점은 제가 분명히 집어드리면 요 시점입니다. 요 시점. 요 시점에서 뭐 우리가 머리에서 판 게 아니고요, 한 반쯤 내려왔을 때 이렇게 매도를 제가 매도 사인을 냈는데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또 상승을 하니까 우리 회원분들도 상승하는데요 상승하는데요 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저도 신은 아니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또 하락 기록하면서 결국은 바닥권에 이렇게 형성이 되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째도 프레임, 두 번째도 프레임, 세 번째도 프레임을 짜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 프레임을 흐트리는 그런 투자는 하시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프레임이 이때는 이렇게 저때 그렇게 하면 와중에 어중이 떠중이가 돼요. 여러분들만의 이런 기법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시하는 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뜨면은 여러분들이 매도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2차적인 이제 매수가 바로 요 박스권에서 들어갔습니다. 이 박스권이 형성이 되더라는 거죠. 요즘 트렌드는 이 박스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전문가분들도 뭐 지지와 저항선 이렇게 긋기도 하는데 말이죠, 정확하게 좀 꺼주셔야 되는데 옛날 방식, 구태연한 방식으로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지금 4차 산업이고 계속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하는 방법도, 세력들이 어떤 주가를 관리하는 방법도 끊임없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이게 맞다 저래 맞다 하니까 회원분들이 점점 줄어드셔가지고 결국 폐업을 하시고 전문가 생활 그만두시고, 그건 무엇이냐, 새로운 트렌드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 트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뜰 때는 반드시 매도를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즘은 박스권 매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스권을 어디에 만드는지, 위에 뭐 어느 특정한 부분에서 만드는지에 따라서 그 박스권은 상승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하락을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박스권에서 내가 지금 매수하는 타임에서 박스권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하셔야 되고, 하락하는 박스권, 하락 시점의 박스권에서 들어갔다가는 여러분들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승을 이끄는 그런 박스권에서는 당연히 상승을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 회원님들에게 제가 실제 우리란 유튜브가 아니라 방송을 할 때는 말이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프레임을 여러분들 잘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박스권 때 매수를 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지금 현재 뭐 180% 정도, 대략 180%, 170% 이렇게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많이 흘러내렸다가 제가 이걸 장대 음봉이라고 보고 매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등을 하다가, 이거는 어떻게 흐름상 상승을 할 수밖에 없구나, 물론 1봉이라든지 1분봉이라든지 뭐 5분봉 이런 것을 관찰을 하고 여러 가지 파동도 계산을 하고 해서, 아니 이거는 팔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상한가를 또 쳤습니다. 자, 상한가를 쳤는데 제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가져왔느냐, 바로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월요일은 당장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 현재 이 수산 INT라는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자,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일 월요일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프레임대로라면 그죠? 이 주가가 여러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상한가로 또 간다, 또 상한가로 간다, 이런 식으로 치솟을 수도 있어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언제 어떻게 됐을 때는 매도를 갖다가 적극 고려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는 기왕 지금 난 수익을 무너뜨릴 수는 없거든요.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수익이 더 극대화되는 것도 멈출 수는 없어요. 두 가지 다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이 내일은 갭 상승을 할지 아니면 본전 가격에서 29,750원에서 시작할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월요일 문이 열려봐야 돼요. 열려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살짝 우리가 갭 상승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이 만약에 뜬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매도를 고려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 장대 음봉을 기록한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꼭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한 번 더 바닥을 잡을 때 추가로 매수를 하신다든지 그런 상황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전달하고 싶은 프레임은,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프레임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그런 어떤 방법, 투자 방법을 이야기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프레임은 이러한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시점보다는, 그죠? 이 시점보다는
고점이라는 사실은 육안으로 이렇게 충분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고점에서는 장대 음봉이 뜨면 여러분들이 매도를 충분히 고려하셔야 된다. 예,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박스권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내일 당장 또 월요일 날 당장 또 장이 진행이 됐는데 이 정도로 갭 상승을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을 한다. 자,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굳이 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팔죠? 이게 몇 배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밑에서 바닥에서 한 번만 더 상한가로 가게 되면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275% 내가 매수한 금액 대비 275% 수익이 난 상태에서는 상한가가 갈 때마다 어떻습니까? 내 원금이 올라가요. 즉 100%씩 수익이 올라갑니다. 30%가 상한가로 가면 30%인데 어떻게 해서 100%가 상승하냐, 내 수익은.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시면 알아요. 250%가 수익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거진 몇 프로가 난다고요? 예, 250%에서 350%입니다. 예, 350%면 30%를 곱하면 105%가 되죠. 내 원금의 250%가 아니라 350%네요. 350% 이상부터는 상한가가 날 때부터 무조건 100% 이상씩 수익이 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지금 이제 저희 회원들은 만 원대에 구입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45,000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상한가 갈 때마다 100%씩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삼성중공우라는 종목에서 무려 13배가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 저희들은 11.2배 정도의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으면 여러분들도 조금 저점에 만약에 매수를 하셨거나 조금 고점에 매수를 하셨더라 하더라도 이러한 장대 양봉이 뜬다. 그때는 굳이 파실 필요가 없다. 단 이거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엊그저께 동신건설에서도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동신건설이라는 종목에서도 어떻게 나왔느냐. 상한가를 갔다가 요 지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한가를 가버렸어요. 즉 말하자면 상한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하루에 60%가 사라졌던 거예요. 그죠? 30% 올랐을 때 매수를 했는데, 그죠? 상한가에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그 상한가 간 상태에서 0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하한가를 가버린 거예요. 그럼 60%가 마이너스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은 특히 뭐 대선 관련주들은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상승을 했잖아요. 자, 이 상태에 올라갔다가 상한가를 갔다. 긴장 푸시면 안 돼요. 긴장 푸시면 안 된다니까요. 긴장 푸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저께 우리 금요일도 제가 많은 갈등을 하다 아니 좀 더 기다리세요 하다가 결국 또 이렇게 장이 우리가 상승해서 이렇게 마감을 해서 다행스럽고 또 제가 나름대로 판단한 게 뭐 틀리진 않았다. 그래서 굉장히 뭐 흡족한 상태인데 저도 월요일 당장 만약에 장대 연봉이 뜬다 그러면 매도 사인을 낼 겁니다. 매도 사인을 낼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요. 장대 음봉이 뜬다. 이런 식으로. 자, 장대 음봉이 뜨면은 일단 매도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매도를 고려하셔야 되고요. 제 프레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반대로 어떤 경우냐. 장대 양봉이 뜬다. 양봉이 뜨거나 또는 어떻게 해요? 점상을 간다. 시작할 때 상한가.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는 좀 긴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상한가 갔다고 해서 그냥 장을 듣고 HT에서 끄고 그리고 아싸 상한가 갔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놓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셔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상한가를 점상을 갔다가 그날 동시에 어떻게 하한가를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상한가 갔다가 쭉 흘러내려서 본전 가격까지 떨어졌다. 거의 언저리까지 왔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 또다시 매도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떤 모양으로 캔들이 만들어집니까? 점상 갔다가 쭉 이렇게 본전까지 떨어집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뭐가 됩니까? 장대 음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장대 음봉이 요 부분 우리가 전날 종가보다 이탈을 해서 조금 더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럴 때는 장대 음봉으로서 강력한 매도 타임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10배 20배 우리 대선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단순하게 3배, 4배 이렇게 수익을 기대하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물론 큰 수익을 기대하시면서 하시는 건데 요즘 트렌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숨바꼭질 매매를 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수익을 내고 나와서 또 다른 종목에 들어가서 또 수익을 내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복리식으로 어떻게 수익을 계속 확보를 하고 수익을 실현합니다. 요즘 트렌드는 예전처럼 그냥 들고 가면 그냥 한 방에 쭉 이렇게 상승을 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예전에는요 대선주 같은 거 사놓으면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돼요. 여기서 올라갈 때 많이 흔들어도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끝까지 기다리면 이렇게 갔는데, 요즘은 그런 트렌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트렌드에, 옛날 트렌드에 따라가면 절대로 수익을 낼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한 번 더 복습을 할게요. 예,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매수해서 상한가를 기록하신 분, 장대 음봉을 기록한다. 자, 내일 장대 음봉을 기록하면은 매도하는 프레임을 가져가셔야 되겠고, 장대 양봉을 가져가거나 점 상한가를 간다 하더라도 긴장을 푸셔서는 안 된다. 왜? 이 상한가를 가서 다시 흘러내려서 음봉으로 변할 때에는 매도를 고려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이 회사는 실질적으로 더욱더 보시면 회사는 안정적입니다. 여러분 기업 분석을 한번 보시면, 예, 예, 기업 분석을 보시면 매출액이 꾸준하게 160억대를 달성을 했어요. 160억. 올해는 오히려 매출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3, 4분기까지는 대략 160억이 지금 달성을 했으니까 4, 4분기까지 가면은 매출은 당연히 상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보이고 이익 규모도 뭐 작년과 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부채 비율이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1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꾸준하게 이익을 냈기 때문에 유보율이 적절하게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안정성은 확보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업종포가 이건 자그마치 말이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인데, 소프트웨어 회사는 일반적으로 업종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271.51인데 지금 현재 그에 비해서는 69.18로서 낮은 편이지만 일반적인 퍼보다는 조금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PBR도 2.64면 소프트웨어 관련주의 PBR이 2.64다. 이거는 높은 수준 아니에요. 거의 평범한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상승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평범하니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해당 종목을 투자하는 데서 이 회사가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 급등을 했다는 사실, 지금 이제 급등을 하면서 퍼가 갑자기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지금 2배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이 회사 퍼가 20대였거든요. 근데 69.18까지 완전히 급등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과도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대순주의 특성이 있죠. 대순주의 특성. 자, 그리고 이 수산 INT 이 종목 말고도요,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꼭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외국인 지분율이 너무 작다.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0.18이다. 여러분, 대선주에는요 외국인 지분율이 전혀 안 중요합니다. 대선주는 우리 한국 대통령을 보면 대선주잖아요. 그죠? 예, 이재명 관련주인데 어 그거는 외국인은 아무 상관없어요. 외국인 지분율이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선주는 외국인 지분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전혀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형주라든지 외국인 지분율 보실 때는 대형주 이런 부분에서는 시가총액이 좀 높다든지 뭐 삼성전자, 포스코 또는 뭐 셀트리온 이런 회사들은 외국인 지분율도 어떻게 일반적으로 조금은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러한 주식은 전혀 외국인 지분율을 보실 필요 없다는 거. 그래서 꼭 투자하실 때 외국인 지분율만 보고 이렇게 매도를 하시려고 하는 부분, 외국인이 많은 기업은 안정적이긴 하죠. 주로 대기업에 이렇게 많이 종속이 되어 있어요. 많은 주식량이 대기업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종목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전혀 없다. 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가 그렇게 나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나쁜 회사가 아닌데 문제는 지금 단기간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회사는 안정적이다. 자, 그래서 월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변동성을 가지는 자리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대 음봉이냐, 장대 양봉이냐. 장대 양봉인데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상한가를 가든 오르더라도 이 해당 종목, 지금 급등한 이 종목들은 반드시 관찰을 해주셔야 되고, 오후 3시 30분 장이 마감될 때까지도 여러분들은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죠? 이런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우리 수산 INT 주주님들께서는 또는 투자자님들께서는 반드시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반드시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핵심은 장대 음봉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장대 양봉인데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 이 부분을 반드시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산 INT 무스TV 서정구 대표였습니다.